풀어는 상황과 조건이 다르지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일관성 있게 뭔가 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프로잖아요. 우리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폭언이 나간다거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근데 의외로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도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제 수준에서 있었던 거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럼. 안녕하세요. 나의 언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엄청 굴곡진 삶을 살았거든. 엄청 터프한 삶을 살았는데 아니래. 자기는 안 힘들었대. 시골에 있으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지만 또 대학을 가고 또 기술경영대학원을 가고 그 다음에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 2군데나 다니면서 또 리더까지 하신 이모키 오원 언니를 모셨습니다. 왜 오원이에요? 우선은 제 이름이 오키니까 오키로 시작하는 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평범하거든요. 오디너리의 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괜찮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쉽게 찾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optimistic 해갖고 이제 O를 선택했습니다. 오완. 여기는 셀프로 자기소개하는 곳이에요. 그쵸, 어떤 그쵸.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 간단하게. 저는 IT랑 정보통신 쪽에서 약 28년 정도 경력을 갖고 있는데 초기 8년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연구소에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직무를 바꿔서 상품 기획이랑 마케팅, 해외 시장을 타겟으로 했는데 그 상품 기획 마케팅을 또 5년 정도 하고 그래서 또 직무를 바꿔서 기술 영업 쪽에서 한 7년 정도 주로 통신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 영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말 행운이 따라서 그 CTO, 기술총괄하는 직무로 또 2년 정도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외국계 기업으로 기술 기반으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 그런 직무에서 리더십 팀 쪽의 일을 지금 해오고 있어요. 진짜 굉장히 다양한 일을 했는데 사실 개발을 하다가 상품 기획이나 마케팅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변동인데 어떻게 그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LG전자 정보통신연구소로 입사를 했는데 그때 LG그룹 내에서는 뭐 대부분 그룹사가 그렇듯이 그룹사 내에서 사내 채용을 해요. 그래서 그때 해외 시장을 위한 상품 기획 및 마케팅 하는 사람을 사내 채용을 했었고 제가 이제 거기 손을 들어서 가서 면접을 보고 합격을 해서 옮기게 된 거죠. 왜 거기를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게 좀 지금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자로 있을 때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회사에서 본사에 있는 엔지니어를 데리고 기술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구소를 방문을 해요. 그럼 되게 옷도 너무너무 잘 입고 막 영어를 막 하면서 엔지니어랑 같이 오는 거야. 그리고 막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게 맨날 너무 멋져 보였어. 나도 나중에 저런 일을 해야겠다. 연구소 개발자로 있으면서 운 좋게 뭐 영어 면접 보고 그래서 합격해서 업무를 시작했죠. 잘 맞았어요? 개발하던 사람이 마케팅하기는 정말 쉽지 않은데 성향도 되게 많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 마케팅도 일반 브랜드나 컨슈머 베이스 마케팅이 아니라 프로덕트 베이스 마케팅이었어요. 항상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었기 때문에 통신 쪽에 다른 마케팅이랑 달랐을 텐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직무가 너무 다르니까 완전 다른 괴로운 시간을 보냈죠. 상당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GS타워에 근무했었는데 그 7층의 불을 항상 제가 끄고 11개월 동안 퇴근을 하고 정말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괴로움의 시간을 좀 보냈죠. 그래서 그 이후엔 다시 또 그러고 나서 그 부서에서 상품 마케팅을 하다가 그 기획 부서랑 합쳐지면서 기획 업무까지 확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4년 반, 5년 정도 그 업무를 했죠. 담당하는 제품이 있었고 나름 5년 동안 거기서 상당히 즐겁고 재밌게 일했어요. 그래요? 괴로웠다고? 이제 물론 이제 물론 총에 당연히 괴로웠죠, 여러분. 모든 변화는 괴로움을 수반합니다. 그래서 한 11개월 거의 1년 정도는 너무 헤맸어요. 나는 그 생각은 들어요. 모든 도전이 좀 생각을 깊게 하면 도전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 좀 덜 생각해야 지르지. 맞아요. 약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무식하면 용감. 때로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오키님의 여정이 되게 특별한데 시골에 계셨다가 이제 상경을 하고 인문계가 아니고 그런 실업계 학교를 가면서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공부를 계속하고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가고 그러는 도전을 했을 텐데 어릴 때 어땠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나서 전문대학을 지나가면서 도시로 나갔죠.
저는 제 삶을 이야기하는 키워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은 불공평하다. 삶이 불공평해서 문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건 인정하고 어차피 삶에는 그런 불공평함이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는 나는 뭘 좀 더 해볼 수 있을까? 그걸 빨리 찾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불평불만만 가져서는 이제 본인의 발전은 없는 거고 사실. 기대하기 어렵죠. 진짜 공정하지 않거든요. 삶은 공정하지 않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업계 고등학교부터 글로벌 회사까지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챌린저블한 그런 길을 가면서 커리어를 먼저 이렇게 변경했다라고 보이는데 너무 잘 빌드업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순간이 많았을 텐데 어떤 게 제일 어렵고 그걸 어떻게 또 극복해 나갔는지. 이제 커리어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떤 부분은 내가 오키보다 헐 난데? 나도 뭐 못할 거 없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저 성공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상의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어느 변화 하나도 솔직히 쉬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왜냐면 극적으로 계속 개발하던 R&D 사람이 갑자기 마케팅 상품 기획을 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그 새로운 부서에 갔을 때 저의 이 부족한 부분을 참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막 포기할까봐 응원도 해준 저의 선배와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지금도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내 이동으로 옮기게 되면 뭐 과장, 선임 레벨에서 옮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과장에서 한번, 차장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막 옮겼는데 그 원래 있던 부서의 차장이 가질 거라고는 너무너무 기본적인 건데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 부서 사람들이 본인의 지혜와 경험치를 나눠주고 또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겠어요. 셀 수가 없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날 수 있게 해준 게 제가 막 노력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하나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직무 전환을 할 때 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직무 전환을 해라는 얘기는 많이 해요. 왜냐면은 너가 처음이지만 남들은 너의 직급을 보고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익스큐즈 안 해준다고. 그런 조직은 없다. 그래도 꼭 하고 싶다고 생각이 하면은 가서 정말 빨리 내가 전투력을 올리겠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냥 기다려주진 않거든요. 맞아.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또 이제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맞아요. 변화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얘가 가르치면 놀라오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계속 가르치고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키님 보면 굉장히 프로액티브해요.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이제 남들이 다 저거 제일 귀찮을 것 같은데 싶은 거를 이건 제가 할게요 이러면서 먼저 얘기하니까 일하고 싶은 동료가 아니었을까라는 저는 그게 되게 장점이 아닌가. 네. 저도 자신은 없어요. 근데 일단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든 하니까. 맞아. 불확실성이 가득한 인생 속에서 중대한 결정을 낼 때 본인만의 기준이 있는지. 아무래도 저희가 오늘 커리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부서 이동을 할 거나 이런 것도 있지만 회사를 옮길 때. 그렇지. 많이 옮기셨더라고. 네. 많이 옮기긴 했지만 네. 그래도 한 회사에 17년을 근무했어요. 17년을 근무한 회사를 떠날 땐 생각이 많았겠죠. 처음에? 아니요. 왜냐하면 1년은 제가 이제 직무를 여러 개 한 것도 있지만 회사 규모도 되게 다양하게 다녔어요. 처음 1년은 벤처에서 그 다음 4.5년은 중소기업 연구소에서 17년은 LG전자 R&D에서 일했지만 이 조인트 벤처가 만들어지면서 외국계 대기업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에릭슨에서. 회사 총 17년을 다니고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 있다가 IT 쪽으로 옮기면서 이제 회사를 퇴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상당히 큰 도전이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텔레콤 쪽에서만 거의 20년 넘게 일을 했는데 순수 IT 쪽으로 가게 되면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3년 후에 또 회사를 옮겼잖아요. 그런 결정을 할 때는 이 결정 포인트가 매니저가 되기 전과 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나 너무 동의해. 그래서 매니저가 되기 전에 팀원일 때는 나의 직무와 내가 하고 싶은 일 이런 쪽으로 기준으로 결정을 했다면 제가 CTO가 된 이후에 이제 정말 클라우드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이게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 연결이 될까 이게? 그게 되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이건 제 삶의 소신이랑 좀 관련된 건데, 아, 내가 좀 더 일하는 사람들의 성공을 돕거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모두 같이 일하고 싶은 환경 그리고 일 이런 걸 내가 과연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얻을 수 있나? 이런 걸 갖고 판단을 했어요. 그냥 팀 멤버로 일할 때와 리더가 된 이후에 이직을 고민할 때 내가 기여할 부분이 있는가? 있는지.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새로운 직무를 하면서 뭔가 더 배우고 내 자신의 역량이든 경험치든 실력이든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 두 가지를 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위로 성장할 수 있는 거랑 옆으로 넓힐 수 있는 거랑 둘 다가 제일 좋은 거고, 사실. 맞아요. 위로 성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가, 옆으로는 이제 업무의 확장이지. 좀 더 이제 많은 업무를 해보는 것들. 그래서 두 개를 한번 고려를 해라고 하는데, 둘 다 아니면 이제 나는 그 회사를 떠나야 된다라고 사실 저도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시간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쉬운 일도 사실은 안 돼. 근데 오키님은 끊임없는 배움, 계속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더라고요. 회사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는 배움을 유지하고 계시는지.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뭐가 부족한지 잘 안다는 거예요. 그거 사실 똑똑한 사람만 알아요. 멘탈 인지 능력. 이 뛰어난 애가 똑똑한 애야. 자기가 뭘 모르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 일단은 저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 그래도 아는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하는 건 사실은 책을 사서 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책을 쓰는 거예요. 되게 순수하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걸 나누고 싶은 거죠. 뛰어난 사람 있으면 가서 물어보고 물어보는 걸 별로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제가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학교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을 때 기술경영대학원을 가는 본인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되었나요? 어땠나요? 우선은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 더 배우고 이게 나의 커리어에 연결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뭔가 내 자신에 투자한다는 것 그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제 이 직장 생활을 계속 할 거면 나한테 부족한 게 뭐지? 이런 경험치는 많지만 이걸 아카데믹하게 한번 가져보는 게 좋겠다. 시야를 넓혀야 되니까. 그래서 테크노 MBA를 갔는데 결론은 어떤 느낌이냐면 구슬을 서말 갖고 있는데 그걸 목걸이로 꿰는 느낌인 거예요. 맞아. 왜냐면 나는 테크니컬 MBA니까 나는 R&D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상품기획 마케팅도 했으니까 기술 영업도 한 상태에서 MBA를 하니까 야,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 라고 해서 먼저 선행해 본 걸 다시 답습하면서 정리해 보는. 맞아. 너무 유익한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긴 게 테크니컬 MBA를 했다고 해서 CTO가 된 건 절대 아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MBA를 한지 몰랐기 때문에 CTO가 되고 나서 이제 그게 하나의 되게 큰 디딤돌이 됐던 거죠. 오키가 테크노 MBA도 했다. CTO가 뭐 딱이네 라고 된 거지 제가 그걸 했기 때문에 막 이런 건 아니었어요. 맞아. 한 가지 내가 확실한 거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차별화시켜줘요. 그렇더라고. 맞아. 그때가 의미가 있어요. 맞아. 그리고 오키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 있어요. 인생은 결정적인 순간을 혼자 해결해야 된다. 가장 어려웠던 결정의 순간이랑 그때 이제 스스로 했던 격려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직장 생활을 하다 리더 포지션에 오르게 되면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우리가 피플이나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팀의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느 특정 부서나 사업을 정리해야 된다든지 이런 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 관리하는 이 부서 안에서의 일을 제가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괴롭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하는 결정이 누군가의 인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그 여파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가장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했던 말은 그거죠. 회사 입장과 개인의 입장을 최대한 접점을 찾아가면서 윤리적으로 맞는가 중요하죠. 그런 원리 원칙을, 그런 로직을 일관되게 고수해가면서 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했고 제게는 그게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부서에서 하는 것은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치. 네, 그거라고 생각하면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두 번은 다 잘할 수 있어요. 한두 번은 잘할 수 있지만 진짜 실력은 일관성 있게 산출물이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저는 그게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아마추어는 본인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한두 번 잘하면 아마추어인 거고 실력이 되게 뛰어나더라도 프로는 상황과 조건이 다를지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일관성 있게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 우리가 프로잖아요. 그쵸, 일관성. 여러분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쉽지 않아. 일관성을 가진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또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계속 이 사람 배워야 돼.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다양한 거 거쳤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커리어를 거치면서 갖춰야 될 핵심 역량?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떠한 직무나 그 직종을 떠나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역량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3가지 정도까지.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맞아요. 저는 모든 업무의 중심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면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렇다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라 하면 일단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무엇을 대화하고 싶은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우선 잘 들을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그걸 말로 표현하든 아니면 라이팅을 하든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스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자이든 기획이든 상품 기획일 때 마케팅 때 발표를 얼마나 많이 해요. 모든 업무에 아주 길게 관통되어 있는 제일 중요한 역량을 꼽자면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맞아. 사실 이제 2번째는 약간 예외일 수 있는데 감정에 관련된 거예요. 감정?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모셔널 어질리티라고 해서 내가 얼마큼 나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유연하게 상대방의 감정을 또 잘 인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게 특히 피플 매니저나 리더십 포지션에 가게 되면 상당히 중요해요. 네. 어느 리더십 포지션이 바뀌었을 때 가장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 본인의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매니저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매니저가 갖고 있는 하이러키 파워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이런 것도 감정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의 감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임원 몇 년 차에 그냥 낙마하신다든가 이런 경우가 대부분 감정 때문에 일어나요. 미팅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폭언이 나간다거나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거죠. 의외로 이런 일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감정적인 행동 때문이기보다는 나의 감정을 잘 인지하고 또 상대방의 감정도 잘 인지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EQ가 많이 화제가 됐었죠. 근데 높은 자리에 갈수록 사실 상대의 감정에 인지는 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나한테 맞춰라라는 이 시그널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권한이 있고 위에 계시다 보니까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눈치껏 잘 그런 요구가 암묵적으로 사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뭐 많은 분들이 이미 갖고 계시는 역량이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어 외에 외국어 하나 정도는 하시면 좋겠다. 그게 영어일 수도 있고 중국어나 일본어일 수도 있고 뭐 스파니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외국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넓어지고. 왜냐하면 영어를 하시게 되면 외국계 회사에 당연히 어플라이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한국 외의 직무에도 본인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언어는 그래서 경쟁력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우리가 그런 환경에서 매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시간을 할애해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이 또 언어예요. 자기를 계속해서 가꿀 수 있는 거. 그래서 외국어 하나 정도는 시간을 오래 두시고 우리가 20, 30대도 아예 미래에는 외국어 안 해도 돼. 괜찮아. 돈 많이 있으면 동시통역 데리고 다니면 되고 이제 기계가 다 해주잖아요. 기술이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인간인지라 인간은 직접 소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직접 소통을 통해서 얻은 신뢰감은 저는 글쎄요. 인간이 없어지지 않는 한 대체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진솔하게 내가 어떤 딜을 클로즈하기 위해서 대화를 할 때 물론 그런 센시티브한 거는 동시통역을 해줘야겠죠. 하지만 제가 그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건 정말
또 다른 차별점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글라스 끼고 동시 통역이 바로 되면은 바로 직접 내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다를 거다. 다르다. 사람이 직접 하는 거랑. 한 가지 포인트는 우리는 영어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영어만 잘하는 이 기술이나 사람은 레벨이 올라갈수록 별로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이제 하나의 테크닉. 그냥 툴이에요, 툴. 그치. 어쨌든 다시 정리해보면 이제 갖춰야 될 3가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EQ 중요하고 3번째가 이제 영어. 영어. 꼭 영어일 필요는 없어요. 언어. 영어를 잘하시면 일본어, 중국어 추천. 언어. 영어도 못하는데. 오케이. 오키님의 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 끊임없는 도전. 계속해서 도전해. 새로운 도전을 계속 추구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뭔지. 지금 우리 되게 불확실성의 시대잖아요. 그 도전 정신이라는 게 더 중요해지거든. 왜냐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걸 계속 해봐야 도전해야 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원동력이 뭐였는지, 어떻게 하면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이제 약간 좀 부끄러운데 저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 R&D에 와서 개발을 시작해서 정말 신나고 좋았는데 여기서 부속품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전엔 벤처나 중소기업에서 제가 소프트웨어 블록 하나를 다 주도권을 갖고 개발했다면 여기 왔더니 그걸 3단계로 나눠가고 맨 하위만 완성도 있게 그렇게 한 3년 일하고 나니까 너무 큰 덩어리의 요만한 부속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리고 그런 허황된 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포지션이 났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어플라이를 한 거죠. 매번 이런 부서를 옮기거나 직무를 바꿀 때마다 제 나름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당연한 환경이 있었어요. 상품계계에서 제가 또 기술 영업으로 갈 때도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여기서 이제 한 계단이 끝났으니까 그럼 다음 계단은 다른 데 가서 해보면 어때? 어차피 똑같은 노력이 드니까.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정말 운 좋게 또 다른 공고가 뜨고 어플라이하고 가서 면접 보고 이렇게 면접을 봤더니 면접관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래도 괜찮은데? 이러고 또 보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저를 땡겨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런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제 존재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치, 뿌려놔야 돼. 그래서 이런 모든 에너지는 추동력이 있고 또 다른 점이랑 연결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이나 저나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런 도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제 수준에서는 있었던 거고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죠.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럼. 도전은 당연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하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매 도전마다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이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가 항상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잠도 잘 안 오고 막. 근데 잠도 잘 안 올 정도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빨리 따라잡지 않았나? 다른 친구들보다 늦게 시작했어도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어요. 가진 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잃지 않으려고 하니까 너가 도전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를 놓지 않으려고 하니까. 왜냐면 거기 가면 바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놓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도전했을 때 너무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누구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가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맞아.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 난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나 지금 잘하고 있어.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서 그만두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불편하고 괴로운 감정이 드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다 불안한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불안감과 그런 것 때문에 도전을 안 하면은 저는 도태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떠밀려고 하는 도전일 수도 있고 스스로 하는 도전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성취감을 아직 쌓아가면서 좀 더 자기를 단단하고 크게 만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현재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다음 단계로의 도전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다면? 다른 회사에서도 초대에 가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커리어 관련 커뮤니케이션 하고 그러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저라고 해서 지금 완전 편안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그 전혀 편한 사람이 있나? 없을 거. 아니 물론 일단 나는 안 편해. 저도 매일매일 회사 생활이 고민스러울 때가 많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를 옮긴 지 막 이제 만 1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항상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뭔가 어느 단계에 올랐고 어떤 부분은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보이지만 저도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과 전혀 다른 차이점이 없는 그냥 직장인인 거죠. 미래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불명확성이거든요. 원래 인간은 미래를 사는 존재예요. 과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고 현재도 되게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게 건강한 긴장이어야지 내가 되고 싶은 것과 현재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정도 갭이 있으니까 이곳에서 오는 긴장감과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마냥 불안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 맞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도전 그리고 현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힘드시다면 조금 내가 되고 싶은 미래를 명확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뭘까? 라고 해서 그것부터 작게 계속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과 불명확성을 그나마 조금 해지할 수 있는 방법? 움직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도전을 하면은 센서티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감각이 생기지. 그치, 센싱을 잘 하게 되는 거야. 되지. 막 이렇게 다 보게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도전이 하고자 하는 마음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인생의 차이는 다 실행하느냐, 그렇지 저도 않느냐에서 그냥 그렇게 빚어져요. 생각해요. 네.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다 갈린다고. 그게 다예요. 해보는 게 일단 중요하다. Just do it. 오늘 굉장히 이제 긴 시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키님이랑 얘기하면서 보면은 출발점은 달랐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학습하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새로운 길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도전의 아이콘 이모키님이었습니다. 도전의 아이콘. 네. 그렇진 않은데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웬만큼 힘든 건 힘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언니 오원 이모키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